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보세요. 내 말이 맞았죠? 자, 반등 구간이 왔습니다. 발생. 자, 대북 악재, 북한 악재, 자, 지정학적 리스크. 자,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날 확률이 높으냐, 전쟁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으냐. 당연히 전쟁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전쟁 날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 날 확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 내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이 만약에 난다 그래도. 이 10%의 배팅을 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을 내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90% 이상의 확률에 배팅하고. 자, 오늘 장은 이제 거의 뭐 코스닥장은 거의 보합권에도 마무리했고 코스피는 좀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또 됐죠. 이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라는 거는 항상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마인드를 두렵게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 통신주. 자, 정책적인 악재. 악재는 사라 그랬잖아요. 사자. 그런데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있는 악재는 어느 정도 대선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통신주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상승을 많이 하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뉴스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단기 고점이라서 빠지는 거예요. 통신주는 뭐 정책적으로 해서 이제 뭐 통신료 인하해서 뭐 1조 4천억에서 뭐 한 3조씩 손해 볼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고점에서 빠지는 거지, 이게 바닥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악재 맞으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항상 주식도 그렇고 비싸다 싸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항상 기준은 이게 되는 거니까 언론이나 뉴스를 믿지 마라. 언론을 신용하지 말아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원칙과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언론을 믿고 투자를 하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언론이라는 건,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공개된 정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결국은 공급이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에서의 악재는 이제 매수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고 있는 거는 저점에서의 악재가 항상 매수 기회가 된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악재에서 사서 뉴스에 팔라 그러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정확하게 지키고 매매를 한다 그래도 손해볼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쉬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다.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다. LG U+는 이제 2011년도에 바닥을 찍었어요. LG U+는 2011년도에 바닥을 찍고 바닥 구간에 350% 이상 상승했는 고점 구간입니다. 제가 과거에 커뮤니티 영상으로 OCI 월봉 차트를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뭐라 그러지? 2000% 상승을 이제 수익을 봐도 허리 구간에서 진입하면 100% 수익밖에 못 본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바닥에서 20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확률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간다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많이 올라봐야 100%에서 200%예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통신 관련 섹터인데 뭔가 모멘텀을 받아서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2000%, 3000% 상승할 때 이 LG U+를 사면 100%, 200%밖에 챙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의 상실. 우리는 이제 지금 통신업종에서 이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가 뭐 이제 5G,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모멘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해갖고요. 지금 로봇 산업, 뭐 이런저런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갖췄어요.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CF 같은 거 보면 뭐 기가진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죠. 기가진이 무슨 뭐 KT에서 하는, 기가진이가 KT 건가? 아무튼 뭐 KT 무슨 뭐 SK텔레콤 서로 지금 이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마케팅. 자신들 이제 선두주자다 라는 거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KT는 만년 2등이었습니다. 1등은 어디였어요? SK텔레콤이었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의 모멘텀을 받고는 저는 이제 KT가 1등으로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SK텔레콤보다 좀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KT가 더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과거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면 못해도 허리 구간인데 위치가 허리에서 꼭지 구간이라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 매수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바닥 구간에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저로의 셀 구간이 되는데 고점에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내려가봐요. 무릎 구간. 이게 무슨 말이야? 바닥에서 악재가 나와서 우리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더 빠져봐야 처음에 매수한 구간은 무릎 구간이라는 거죠. 나중에 돌리게 되면 상승을 크게 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고점에서 악재가 나온다면 이게 잘못됐네요. 이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된다 그래도 기업이 커가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룡기업은 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제가 삼성전자가 100% 갈 걸 알았다 그래도 삼성전자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100% 수익 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죠. 이미 많이 커져 있는 기업에는 투자 매력이 없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보다 기업의 가치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유리하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우리가 음식료 섹터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죠. 우리 다 먹어가고 있으면서 의류, LF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팔았어요. 너무 빨리 팔았어요. 지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 2% 먹고 나왔는데 지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면 그냥 20% 수익 구간에 나왔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종목도 지금 의류, 음식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 포트에 다 있죠. 왜 이런 종목들이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구간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항상 파동을 만들어 가니까. 자금은 그때그때 더 싸다 생각되는 구간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금이 이동을 하면 싼 구간에 있던 게 좀 올라오게 되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싼 구간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흐름을 맞춰야 돼요. 트레이딩은 그거예요. 그거라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종목들은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싼 종목들만 우리는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 그때 트럼프 확진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때 150만원대였나? 그때 한번 PBR이 뭐 1.4배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0만원 넘어가면서 지금 PBR이 거의 뭐 1.7배 수준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공룡기업이 PBR이 2배가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뭐 너무 비싸다는 거죠. PBR이 2, 3배 정도 되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200만원이라 그러면 한 400만원 400만원 정도 가면 PBR이 한 3배 수준에 놓이겠네요. 그럼 한 400만원까지는 열려있다고 봐도 이렇게 비싼 종목을 굳이 지금 매매를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20-30% 빠진다 그래도 아마 저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한 100% 더 간다 그래도 매매를 하지 않겠죠. 내가 자금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자금이 무슨 한 500억, 600억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편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굳이 편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멘텀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고요.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장성을 볼 때는 이제 모멘텀을 봅니다. 이 모멘텀이 지금
부각받고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4차 산업. 이거는 거의 확실한 모멘텀이에요. 지금 이쪽 관련주들 중에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돈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회사들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 모아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런 기업들은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에, 이게 망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철저하게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 지금 건설주, 무슨 조선, 제조업 관련, 이런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시킬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멘텀도 부족하고, 실적 같은 부분들도 점점 이제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이런 종목들에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이런 종목들을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건설주, 조선, 제조업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4차 산업 융합. 예를 들어서, 내가 철강회사인데, 직원 50%를 자르고,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설비 투자가 많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길 거예요. 그때 투자 시작. 제조업은 4차 산업과 융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초기예요. 초기에는 뭐가 주목을 받을까요? 당연히 기술력이지. 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을 위주로 담으면서 철저하게 이제 낼 수 없죠. 너무 싸요. 저평가 구간이 많다 그러면 이 모멘텀을 부착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상승폭이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다 아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래오래 매매할 종목이긴 해도 이건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매매를 해도 되니까. 기아차, 오늘 저희 기아차 담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뉴스가 무슨 현대기아 무슨 리콜 사태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악재가 터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럼 담아야지, 싸니까. 기아차가 PBR이 0.5배다. 0.5배다. 이거 아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냥 100%는 그냥 열려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 100%에서 200%는 그냥 열려있다. 장기간 4년 이상 보유합니다. 확률 90%. 기아차가 망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한 10%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런 부분을 이제 탑재를 해서 기술력이 지금은 처지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따라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거대 기업을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이제 노조예요. 노조가 힘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기업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내 개인적인 성향이고 재무제표만 분석을 하고 지금 자리를 봤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개인적인 사견을 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처럼 이제 5G 이 부분도 글로벌 투자 확대로 공급관이 되고 층인 게임이 들어간 상태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비싸요. LG U+, 그리고 SK텔레콤. 지금은 거의 바닥에서 200%에서 400% 상승해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공급가에 접어들 거예요. 언제 접어든다? 제가 봤을 때 빠르면 2, 3년 안에 접어듭니다.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럼 이제 OCI 같이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이랑 견줬을 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는 기업이 돼야 돼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덩치를 확대를 하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덩치가 확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망하는 기업들도 속출할 거고 덩치가 작은 기업들 이제 망하는 기업들도 속출할 거고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 중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미국 기업들은 중국, 미국, 일본
무슨 뭐 독일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요, 통신주는.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지금 통신이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막 언론에서 난리죠? 이제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그 사람들 말이 맞나. 제가 여태까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100% 다 맞았습니다. 전부 맞았다. 내가 신기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이 비싸다는 거. 그래도 어떻게? 이걸 빼놓고는 어떻게 주식을 얘기하기가 애매해. 4차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금 4차 산업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이 3D 프린팅.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관련주들, 뭐, TPC. 뭐, 이런 종목들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비싸니. 매매만 타이트하게 하고 가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회원들이랑 같이 커뮤니티에서 매매하기는 종목이 부적합하다. 성장성은 되게 우수하게 봅니다. 3D 프린팅이라는 이 부분도.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만 찾아봐도 건물을 뭐 3일 만에 지어요. 그리고 뭐 인건비를 80% 뭐 집 짓는 비용을 80%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동차도 막 찍어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쪽 분야인데, 아직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장난감이나 만들고 있고 거의 그런 수준들인데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지, 기업들의 뭐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모멘텀을 더 부착을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든가, 뭐 대기업이랑 연계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뭔가 그런 움직임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이라도 차트 맥점만 보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애매하다. 내가 공룡이라면 이런 기업 그냥 사가지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어요. 이런 데나 연계를 해가지고 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형주 중에 통신 서비스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통신 섹터를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수익을 우리는 크게 챙기지 못하고 지금 짧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좌가 우리가 뭐 현금을 무한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그 진입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계좌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때 더 집중해야 되는 섹터와 종목에 자금을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 섹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너무 비싼 구간에 있어서 쉽게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형 통신주들은 LGU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이 종목들은 이제 허리나 어깨 구간 지금 다 왔다는 소리예요. 거의 꼭지 근처까지 다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를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KT는 저도 지금 자리를 계속 보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길 바라면서 지켜볼 종목은 KT가 유일하다. LGU 플러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상승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점 구간에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증시의 모멘텀은 이제 4차 산업이에요. 주식 투자를 10년만 하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산이 못해도 10배는 상승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을 상승시키지 못하나? 돈을 가진 게 없으니까 10년 동안 저축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축 안 해도 먹고 살만한 돈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지금의 10년은 과거의 1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모멘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비교가 되질 않아요. 3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작은 나라들이 이제 좀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게 했던, 지금 베트남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전방이에요, 전방이. 전 세계적으로 서로 이제 누가 먼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많은 걸 세계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게 되면요, 미국하고 중국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도 투자를 당연히 확대를 하겠죠. 우리나라보다. 확률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이 4차 산업에 관련해서 돈을 더 벌 확률이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니까 삼성전자 보세요. 자, 애플이 스타트업이죠. 미국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처럼 이런 뚝심을 가지고 있어요. 벤치마킹,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만 벤치마킹해서 그 기술력 따라잡고 넘어서면 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돼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애플이 요즘 원래는 그동안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근데 경쟁이 되지 않는 거야. 삼성한테 부품 다 가져다가 나는 만들어야 되지, 완성품을. 근데 삼성은 지들이 찍어내는 부품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삼성은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저렇게 해서 돈 벌고. 애플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뭘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을 배척하고 다른 데서 이제 부품을 가져다가 만들려다 보니까 그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삼성이 없으면 애플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애플이 뭐 회사, 조그만 회사들, 부품 관련 회사들 이렇게 사면서 스스로 이제 부품까지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자급자족. 이거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4차 산업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간단해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런 기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산물을 만들어요. 예? 농산물을 만들어서 요즘 핸드폰으로 농산물 재배 과정 같은 걸 다 볼 수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게 일주일에 고기를 2번 먹고 싶어, 소고기를. 그러면 소를 누군가 생산을 해서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해서 나한테까지 오는 데까지 유통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개인들의 마진이 다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소 키우는 데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만드는 거야. 펀드 같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소비를 직접 하죠. 그러면 다른 데서 내가 가져오는 것보다 더 싸게 먹을 수가 있고, 왜?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하니까 내가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그걸로 돈을 벌죠. 그럼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산한 소 내가 먹고 남들보다 싸게 공급받아서 먹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돈을 버니까 그걸 이제 지분 배당으로 내가 받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자급자족이라는 거죠. 세상이 전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자, 우버라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업을 못 하는데 택시 기사들 반발이 심하고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못 하는데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운송수단 자체가 우리가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싸지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되죠. 집 앞까지 다 데리러 와요. 그 다 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안 된다. 니네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안 바뀔까?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인공지능도 입혀주고 그러면 사람이 법적으로 운전하는 게 금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 같은 거, 화물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싸진다는 거죠. 물건 실어놓고 차 그냥 리모컨 눌러서 보내면 돼요.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이제 택시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자, 큰 기업에서 이제 저는 그런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직접 택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차 만드는 회사잖아. 차를 많이 만들어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와 그냥 콜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자기들이 차 만들어서 그 차 갖고 영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다 모든 게 연계돼서 바뀌어갈 수 있는 게 이 4차 산업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조금만 더하면 어마어마한 사업 아이템이 우르르 쏟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을 우리는 포착을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언제까지 투자를 한다? 죽을 때까지. SK텔레콤, 삼성전자 보면 바닥 구간에서 뭐 3만% 상승했잖아요. 바닥 구간에 3만% 상승했어요. 이걸 공모주부터 참여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공모주부터 참여를 해봐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이미 뭐 한 1000% 벌잖아요. 1000%에서 10,000%. 내가 회사를 차렸어.
같이 누구누구랑 이렇게 회사를 차렸다고. 그럼 우리는 지분은 우리 돈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근데 하다가 주식시장에 만약에 돈을 잘 벌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1,0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순간 1,000만원이 100억 되는 거예요. 그 100억이 이제 회사가 커지면 이게 1,000억, 1조, 뭐 10조 이렇게 되면 처음에 1,000만원이 1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거 계속 증명시켜주고 있잖아요. 누가? 자, 양현석도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양현석이. 뭐 남들이 뭐 하면서 뭐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엔터가 아니에요. YG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엔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네이버랑 합작을 하고요. 지금 PD들을 영입하고 있죠. 그래서 방송국이 뭐 싹 먹어버릴 거예요. YG에서 내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티스트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빅뱅이나 뭐 빅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팬클럽만 해버리면 뭐 몇 천만 명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싸이, 빅뱅. 자, 팬클럽도 모아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그런 시청자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유튜브 같이 채널 하나만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PD 짜가지고 영상 같은 거 제작해서 올리고 거기다 광고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보겠죠. 그런 시스템들 지금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들이. 지금은 과거에 하던 사업들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왜? 이제 새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뭐 광산, 뭐 가구점 하던 사람들 다 망했죠, 지금. 이게 왜 망했어요? 온라인. 이거 하나 들어와서 망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들어와서 이제 오프라인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 오프라인 하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골 장사 하시는 사람들. 근데 이제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온라인을 입히지 못했다? 그럼 성장은 제한이 되겠죠.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봐요. 통신업종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너무 크게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창의력을 더해보면서 투자에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 CEO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은, 예를 들어 회사가 내가 이걸 하는 회사라 그래도 그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CEO라든가 이 기업 무언가 창의력을 발휘를 한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내가 직접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들여서 회사를 이렇게 회사채를 차려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모멘텀을 탑재하고 있는 SK텔레콤의 6플러스 보면 2011년도에 바닥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 지금 300%, 400% 상승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200%가 더 간다. 그럼 이 바닥 구간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200%가 나가면 그냥 1200%, 15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바닥 구간 201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럼 2011년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왜 이런 모멘텀은 뉴스화되지도 않았고, 그때는 5G라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도 다. 왜 내수 방어주 형태로만, 그렇게 해갖고, 소외를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벌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맨날 단타만 치는 거예요. 단타 쳐갖고 10만 프로 수익 봤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종목만 그냥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세월만 흘려도 10만 프로 이 수익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타 진짜 제가 뭐 영상으로 만들고 있지만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나도. 근데 안 하잖아.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진짜 돈다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단타 쳐갖고 100억 어떻게 집어넣어요? 단타 치면서 뭐 1000억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단타 치면서 1조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단타 치면서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이 한 5억 정도? 그렇게 뭐 한 5억이 넘어가면 거래량 또 한 5억 정도 집어넣으려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종목들에만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럼 딱 생각해봤을 때 5억 정도, 그럼 투자자분이 5억이 한정된다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만 갇혀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단타 쳐서. 나는 나중에 100억, 1000억도 투자를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그릇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단기 투자 뭐하고 해갖고는 부자가 못 돼요. 지금 뭐 서울에서 10억 있다 그래갖고 부자라는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돈이 있으려 그러면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부자들은 한 5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 그런대요. 어느 정도 상류층이나 중산층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서민들은 한 10억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10억.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냥 숨만 쉴 수 있어요. 숨만 쉴 수 있다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 분들은, 이 10억이 없죠. 왜 그럴까요? 10억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슈화 되어 있지 않고,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요. 관심을 갖기가 힘들다고. 왜? 바쁘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빠요.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서민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항상 저한테 감사하시라고. 내 자랑 좀 했어요. 아무튼간 보면, 이렇게 6년이 다 돼가는데, 2011년부터 지금 6년이 다 돼가잖아요. 2017년이니까. 근데 지금에서 이제 바닥에서 400%. 자, 6년 동안 한 400%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이 종목을 왜 지금에서야 떠들까요, 언론에서는? 이유는 뭘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허리 꼭지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만 언론에선 떠들어요. 비쌀 때만 언론에선 떠든다. 그러니까 SK텔레콤, 무슨 뭐 그 뭐야, LGU 플러스,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종목으로 주식해갖고 돈 못 법니다. 절대 못 벌어요. 지금 살려면 KT 사요, KT. 우리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편입을 하려고. 근데 KT는 왜 종목 공개를 하냐? 우리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종목 공개를 안 하는데 왜 KT는 종목 공개를 하냐? 대기업이잖아. 여기에 뭐 1000억, 1조 이렇게 몰린다 그래갖고 무슨 뭐 잘못되지 않아요. KT라는 기업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무슨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된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다 투자를 해도 된다고요. 뭐 월급만 생기면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매매하기도 뭐하고 한다고 KT만 그냥 매달 사세요. 매달. 매달 내 월급에서 저축액 있잖아요. 매달 사세요.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갖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세요. 고맙다고, 감사드린다고.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삼성전자도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부각받고 있는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OLED. 지금 나 어이가 없는 게 OLED 관련주들이 뭐가 그렇게 공부 포화예요. 지금 OLED는 제가 봤을 때 OLED 관련주들이 과거 지금 수익 지금 당장 해갖고 돈 많이 번다고 도대체 왜 거기에 관심을 그렇게 OLED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통신의 5G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보안 회사들, 뭐 그런 데가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가 더 크게 성장을 할까요? OLED 기업들은 다 제조업이잖아요. 이런 거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다들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 AP 시스템 뭐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번에 뭐 분할해갖고 뭐 한 2연상인가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쳐다볼 게 아닙니다. 진짜 바닥에서 300% 상승했는데 도대체 그런 종목들 왜 매매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해를 하지 못해. 거기서 물려갖고 이제 한 300% 상승하는데 이제 물려갖고 5년 동안 10년 동안 남들은 뭐 이제 자산의 10배 50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OLED 같은 거 사갖고 10년 동안 보유해갖고요 뭐 이제 막 50% 손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언론에서 떠는 거에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서의 악재는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듯이 꼭지 구간에서의 호재 뉴스는 절호의 매도 기회다. 호재 뉴스가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럼 내 물량을 편하게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1000억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조를 샀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한 240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30조 정도 된다 그래. 삼성전자를 100만원대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30조를 그냥 하루 만에 팔아버려도요 삼성전자 폭락 안 와요. 폭락이 오겠지.
근데 고점 구간에서 그렇게 무슨 뭐 하한가 가고 이러지 않는다고. 물론 뭐 하루에 파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무슨 뭐 3조, 5조 이렇게씩 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판다 그러면. 그럼 10일만 되면 다 파는데 뭐 하려고 한꺼번에 팔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지 구간의 호재 뉴스는 이제 절호의 매도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왜? 거래량이 많이 붙으니까. 꼭지 구간에서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오면 이제 단타꾼들 붙고요. 누구들 붙고 막 보면은 막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막 거래량 막 엄청나게 터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중이 떠중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들러붙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 없나 보려고. 그럼 바닥에서 이제 매집해서 그렇게 상승한 구간에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봤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T SK텔레콤부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어디에요? 자, SK텔레콤 2011년도 12년도에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 지금 상승을 했죠. 얼마에서? 자, 12만원에서 30만원. 자, 꼭지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간다? 많이 가면 한 50만원, 60만원. 50만원, 60만원. 더 많이 가면 100만원까지 가겠죠. 그럼 12만원에서 샀던 사람들은, 자, 100만원 가면 몇 프로예요? 자, 900% 수익이죠. 지금 자리 25만원에 샀던 사람은 100만원 가면 몇 프로예요? 400%잖아요. 근데 만약에 50만원에서 멈췄어. 그러면 100%밖에 아니잖아요. 그럼 바닥에 샀던 사람들은, 자, 100만원 가면 몇 프로예요? 500만원 가면.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가면. 그러니까 60만원 가면 500%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싸. 그럼 오늘 기업 분석을 한번 볼까? SK텔레콤. 자, SK텔레콤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PBR 1배. 지금에서 더블 가면 PBR 한 이 정도 되겠네요. PBR은 좋아. 통신업종이니까. 싸죠, 다. 그러니까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이 비싼 구간이라 무릎 구간을 일단 넘어섰어. 내가 봤을 때 허리 구간으로 와 있다고.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더블 가봐야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 이상의 상승이 열려있다고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 돈도 많고 부채도 없고, 자, 기업은 아주 좋아요. 성장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PBR 1배 아주 좋죠. 근데 바닥 구간은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 바닥에 왜 아무도 안 샀냐고. 이 바닥에 샀어야지. 이 바닥에 왜 아무도 안 샀어요. 이렇게 상승한다면 지금 관심 갖고 있냐고. 왜 여기서 왜 관심 갖고 있어요. 이 구간도 이제 바닥 구간이죠. 이 구간도 바닥 구간인데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 너무 비싼 것 같아. 진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 자, LGU 플러스 보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도 보면 2011년도에 이제 바닥을 찍었죠. 2011년도, 12년도 이때 바닥을 찍었어요. 이때부터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바닥은 언제였다? 자, 2003년도. 2003년도에 이제 진짜 바닥 2,900원, 3,000원. 3,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에요. 3,000원에서 15,000원 500%죠, 500%. 이때 당시가 이제 5,000원. 그럼 5,000원에서 지금 자리는 300%. 그렇죠? 여기서 다 갈 수 있죠.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다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냐고. 이거보다 싼 종목을 사야지. U 플러스. 자, 이거는 보세요. 더 많이 올랐으니까 PBR이 더 비싸잖아. SK텔레콤보다 더 비싸잖아요. PBR 1.2배잖아요. 통신업종끼리 비교했을 때 LGU 플러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이 이제 SK텔레콤이고. 근데 LGU 플러스가 왜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을까요? 주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비싼 종목인데 뭐라 그래야 되지? 주식 금액이 싸니까. LGU 플러스는 지금 얼마야 이게? 주식 금액이 싸니까 사람들이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BPS 보면 뭐 만원, 뭐 15,000원이니까 지금 15,000원이니까 싸잖아요. SK텔레콤 25만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SK텔레콤보다 LGU 플러스가 비싼 주식이다. 자, 봐요. 부채도 SK텔레콤보다 더 많아요. 부채가 138%야. SK텔레콤은 부채가 뭐 70% 80% 됐는데. 자, 그럼 ROE 보자. 자, 성장률도 SK텔레콤보다 더뎌요. 성장도 SK텔레콤보다 덜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종목이 더 비싸. 이게 미친 종목이라는 거지. 성장도 SK텔레콤보다 덜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LG 플러스가 제일 매매하기가 애매한 종목이다. 자, KT 봅시다. KT를 볼게요. KT는 거의 지금 무릎 구간이에요. 월봉을 봤을 때. 바닥 구간이 26,000원이었어요. 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과거 보면. 지금 거의 뭐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최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KT 사야 된다고. KT 살 거예요. 우리는 이제 KT 살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은 26,000원에서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트 보면은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움직임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KT 같은 경우는. 자, 찍어보면 양봉 겁나 크게 나왔을 때도 보니까 1% 올랐어. 1% 1% 올랐는데 양봉이 이렇게 큰 양봉이 그려져.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KT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기가 좀 힘든 종목이네. 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KT를 한번 보겠습니다. KT는 지금 거의 한 무릎 구간에 있다. 바닥이나 무릎 구간. 이 자리에서 눌려주면 더 좋아요. 뭐 2만원 구간까지, 뭐 한 27,000원 구간까지 한 10%, 15% 떨어지면 완전 진바닥. 거기에서 더 빠지면 완전 땡큐. 이제 뭐 2만원 막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 완전 땡큐죠. 이런 종목. K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T 사라, KT. KT 기업 분석 보자고요. 자, PBR이 0.6배예요. 겁나 저평가죠. 그럼 성장률 볼까? 부채 비율은 뭐 LG 플러스랑 비슷하고, 성장률, ROE. ROE가 뭐 LG 플러스보다 조금 못해요. 근데 PBR이 0.6배야. 그리고 월봉에 완전 바닥 구간에 있어.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10년 있다가, LG 플러스가 만약 500% 상승하면, 300% 상승, LG 플러스가 지금 자리에서 200% 상승하면, KT는 1000% 이상 갑니다. 지금 3만원이면, 30만원 이상 가요. LG 플러스가 200% 상승하면 KT는 구간에 1000%는 간다.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주 KT 장기 투자 할만하다. LGU 플러스 지금 사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 SK텔레콤. 그래도 짬밥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형 지금 통신주라고 하면 이 세 종목이잖아요. 자, 1번 KT 매수, 2번 LG, SK텔레콤. 보유 관점 100% 이상 수익 구간인 사람들 LG 플러스 차익 실현 구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G 플러스는 지금 팔아야 될 때예요. 자, SK텔레콤은 보유한 사람들, 자 100% 이상 수익 구간인 사람들만 자 원금 빼놓고 나머지로 보유하는 구간. 그리고 KT 지금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 사서 보유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담을 거예요. KT는 담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오늘은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절대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면 기회비용의 상실을 불러오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이제 통신주, 자 정체각지라 그래갖고 막 뉴스가 터지길래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일장에는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는 포지션 대응법,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 왜 이렇게 꼬녀? 좀 멋있게. 어떻게 하고 있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따가 영상을 하나 더 제작할지 모르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모두 투자를 바람직하게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래요.
이만 마치겠습니다.